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7일 금요일 뉴스투데이입니다. 이재명 지사에게 대법원이 사실상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TV토론에서 형 강제 입원 절차에 관여한 대목을 말하지 않은 것은 숨긴 것이고 숨긴 것은 적극적으로 거짓말한 것과 같다는 게 2심 유죄로 본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허위사실 공표란 그런 게 아니다. 급하게 진행된 TV토론에서 이 정도까지 모두 허위사실 공표로 보면 어떻게 토론을 하느냐고 지적했습니다. 먼저 대법원의 판단, 곽동건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치적 명운의 갈림길에 섰던 이재명 경기지사가 극적으로 생환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법관 7대5 의견에 무죄 취지로 판결했습니다.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한다. 그간 이 지사의 발목을 잡았던 건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의 발언. 친형 강제 입원 의혹을 제기하는 상대의 질문에 사실이 아니라고 답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겁니다. 저보고 정신병원을 형님을 입원시키려 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싶으신 것 같은데 사실이 아닙니다. 1심은 무죄였지만 지난해 9월 2심 재판부는 당선 무효와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제한 시간 내에 즉흥적으로 이뤄지는 TV토론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답변 과정에서 나온 이 발언이 허위 사실을 적극적으로 공표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발언을 일일이 엄격하게 따져 처벌한다면 영향력이 큰 선거운동 수단인 TV토론 자체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반면 대법관 5명은 당시 발언은 미리 준비됐던 것이라며 이 지사가 불리한 것만 숨긴 채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소수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판결 직후 이 지사는 재판부에 거듭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법과 상식에 따라서 인권의 최후 보루로서의 역할을 해주신 대법원에 경의를 표합니다. 도지사로서 맡겨진 일을 좀 더 충실하게 하라는 우리 국민의 명령으로 알고 이 지사에겐 앞으로 파기환송심 재판이 남아있지만 새로운 증거가 나오지 않는 이상 무죄가 확정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박동건입니다. 고 박원순 전 시장의 전직 비서가 다른 비서들이 경험했다는 성희롱 사건들도 밝히고 나섰습니다. 시장의 속옷을 챙기고 낮잠을 깨워야 했으며 서울시청 안에서 일상적인 성희롱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고은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는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의전화는 서울시 진상규명조사단 발표에 대한 입장이란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자료에는 서울시장 비서실에서 벌어진 일이라며 성희롱과 성차별적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이 담겼습니다. 비서의 업무는 시장의 심기를 보좌하는 역할이자 노동으로 일컫거나 여성단체들은 시장이 아침 저녁으로 혈압을 쟀는데 가족이나 의료진이 아니라 피해자가 해야 했고 박 시장이 자기가 재면 혈압이 높게 나와서 기록에 안 좋아라는 성희롱적 발언을 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또 시장이 운동을 마치고 나서 샤워를 할 때 비서가 속옷을 가져다 주고 벗어둔 속옷을 집으로 보내는 등 일상적인 성차별과 성희롱에 노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시장의 낮잠을 깨우게 하고 마라톤을 할 때 여성 비서가 오면 기록이 더 잘 나온다며 주말 새벽에 나오도록 요구하고 시장실을 방문한 국회의원 등이 얼굴로 뽐나바 같은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는 겁니다. 또 피해자가 지난 2016년부터 6개월마다 인사이동을 요청했지만 박 전 시장이 직접 막았고 올해 2월 다시 비서 업무 요청이 왔을 때 인사 담당자에게 성적 스캔들을 언급했지만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고도 밝혔습니다. 피해자 지원단체들은 서울시가 발표한 민관합동조사단이 사건을 제대로 규명할 의지가 없어 보인다며 경찰이 서울시청 6층 시장실과 비서실에 있을 증거를 즉각 확보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MBC 뉴스 고은상입니다. 미국 대선 전에 북미 정상회담은 어렵다고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오늘 한 번 더 밝혔습니다. 북한 문제가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용 실적이 되어야 하는 상황이니 북한이 무언가를 내놓으면 만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반복한 건데요. 그럼에도 백악관 내에선 북미 회담을 위해 새로운 제안을 고려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워싱턴 박성호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오늘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북한이 대화를 다시 할 뜻을 밝혔냐는 질문을 받자 달성할 수 있는 게 없으면 북미 정상회담은 없을 것이라고 거듭 밝혔습니다. 북한의 비핵화 목표를 향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두 지도자를 만나게 할 방법을 찾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선거도 얼마 남지 않았고 그럴 만한 지점에 도달했다는 증거를 아직 보지 못했다면서 그럴 기회를 갖길 바라지만 기대하진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어제도 같은 취지로 말했습니다. But the truth is, President Trump only wants to engage in a summit if we believe there's a sufficient likelihood that we can make real progress. 하지만 이런 신중한 공식 입장과는 달리 백악관 내에서 북미 대화의 돌파구를 만들려고 북한에 대한 새로운 제안을 궁리 중이란 얘기가 나왔습니다. 미국 국익연구소의 해리 카지아니스 국장은 북한과 협상이 타결되면 올 가을에 김정은 위원장이 기차나 비행기로 갈 수 있는 아시아 국가에서 합의문에 서명할 것이란 희망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복수의 백악관 관계자한테 확인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핵심 핵 생산 시설을 해체하고 핵 미사일 실험 유예를 공식 선언하면 미국이 어떤 제재를 풀지 백악관 내에서 여전히 논쟁 중이라는 겁니다. 열쇠는 북한이 쥐고 있습니다. 북한 보기에 미국 입장은 바뀐 게 없습니다. 또 선거에서 트럼프가 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협상을 서두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박성호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무더기로 발생한 광주의 한 휴대전화 매장을 조사한 결과 이례적으로 에어컨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비말, 즉 침방울이 아닌 공기 전파 가능성이 제기돼 보건당국이 정밀 역학조사에 나섰습니다. 나세용 기자입니다. 광주시는 확진자가 나온 휴대전화 매장 에어컨에서 검체를 채취해 검사한 결과 상당량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검체는 에어컨 공기 흡입 부위에서 채취됐습니다. 광주시 방역당국은 에어컨이 천장에 설치된 중앙 냉방식 시스템 에어컨인 만큼 공기 순환을 통해 바이러스가 이동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감염자의 침방울로 전파되는 것이 아닌 공기를 떠돌다 옮는 공기 전파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이 매장에선 10명의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오면서 광주시가 바이러스 전달 경로를 조사해 왔습니다. 광주시는 에어컨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검출될 것은 예상하지 못했다며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공기 중 전파 가능성을 정밀 검증해 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중앙 냉방식 시스템 에어컨의 경우 적절한 환기가 되지 않으면 감염 확산의 고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학계에선 지름 100만 분의 1m의 작은 입자, 에어로졸 상태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파될 수 있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지난 4일엔 세계 32개국 과학자 239명이 코로나19의 공기 전파 가능성을 주장하며 WHO에 서한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WHO와 우리 보건당국은 아직 말하거나 재채기를 할 때 나오는 침방울이 주된 감염 통로라고 보고 공기 전파 가능성은 좀 더 증거가 모여야 평가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MBC 뉴스 나세홍입니다. 어젯밤 경기도 수원의 한 도로에서 50대 남성이 운전하던 승용차가 주차 중이던 차량 넉 대를 잇따라 들이받는 사고가 났습니다. 또 경기도 김포에서는 마트에서 불이 나 2층짜리 건물이 전소됐습니다. 이덕영 기자입니다. 좁은 골목에 나란히 주차된 차량들 앞부분이 심하게 부서졌습니다. 어젯밤 11시 반쯤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의 한 도로에서 50대 남성이 몰던 승용차가 갑자기 주차돼 있던 차량 4대를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는 물론 주변에 서 있던 행인 등 11명이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서 음주운전 여부를 조사했지만 사고 차량 운전자는 술을 마시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차량에 부착된 사고 기록 장치를 분석해 자세한 사고 경위를 파악할 예정입니다. 건물 전체를 집어삼킨 불길이 주변으로 길게 이어집니다. 아니 갑자기 터지는 소리가 났어. 불길 위로는 검은 연기가 끊임없이 치솟습니다. 오늘 새벽 0시쯤 경기도 김포시 감정동의 한 2층짜리 마트 건물에서 불이 났습니다. 큰 불길은 1시간 만에 잡혔고 다친 사람도 없었지만 인근 야산으로 불이 번지면서 소방당국이 잔불 정리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소방당국은 마트 내 식품 코너 근처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7시쯤엔 경남 밀양시 한 공장 집진기에서 불이 나 외국인 노동자 28살 아모 씨가 팔과 다리에 2도 화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이덕영입니다.